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특별 기획 영상이었죠.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 주식의 주가가요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보니까요 미국 증시는 4분기에 보통 7.86%가 상승을 했고요. 이러한 수치는 4분기가 1년 중에서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은요, 지난 3월 이후에 미국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6개월 만에 S&P 500의 주가 상승이 30%가 넘었던 경우가 10년이 있었잖아요. 이 해들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6개월 동안 30% 랠리가 있었어도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다. 3개월간 약 6.3%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고요. 6개월 동안은 평균 11.07% 정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평균 16.27%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의 모습이 현재와 미래에 예측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점은 올해는 좀 예외가 아닐까. 왜냐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런 대선의 영향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시즈널리티, 그 계절성의 주가의 흐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죠. 미국 대선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증시,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미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과연 주가는 폭락할까? 두 번째 내용은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미국 주가의 흐름을,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연 이번 대선 기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과연 주가는 폭락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치적 성향과 견해는 배제한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댓글을 다시더라도요, 정치적인 그런 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요, 9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중순만 해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51%, 트럼프가 43%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바이든이 53%, 트럼프가 39%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약 14%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사실일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주가 상승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거 9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 재임 기간 동안의 주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공화당 대통령이 재임할 때 연평균 주가의 상승률은요 2.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에는요,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10.1%로 오히려 상향 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꼭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부임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90년이나 보지 말고요. 최근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당선되었던 6명만 뽑아서 보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민주당 출신은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2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임할 시기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클린턴 시기에는 16.7%였고요. 오바마 재임 시절에는 16.5%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재임할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 아니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가장 최근 2명의 미국 대통령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2명의 대통령은 오바마가 민주당 출신이었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이었잖아요. 오바마와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첫 번째 3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바마 재임 시절에 오히려 첫 3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 3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52.5%였는데요. 오히려 오바마가 재임을 시작한 첫날부터 3년 동안 올라간 주가의 상승률은 78.6%였습니다. 따라서 절대치만 보면은 트럼프의 첫 번째 3년보다는 오바마 첫 번째 3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국제 주가 시장의 주가 변동과 대비를 해보면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임을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3년 동안의 주가 변동을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재임 기간에는요. 국제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18% 정도 더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재임한 기간에는요. 국제 주가 대비 상대적으로 21.6%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따라서 오바마 재임 시절, 트럼프 재임 시절 두 사람 모두 처음 3년 동안 국제 주가에 비해서 미국의 주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가 약간 더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슬라이드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본 모습은요. 누가 부임을 했던 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의 퍼포먼스를 능가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함께 살펴보실 그래프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질문을 내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파란색은요. 지금 S&P 500의 주가 변동을 보여주고요. 빨간색은 트럼프의 지지도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도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20년 5월 이후에 8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주가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예상은 이론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정보를 가지고 제가 낸 결론은요. 누가 되든 상관없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화이트하우스의 주인이 트럼프가 재임을 하건 아니면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건 우리의 투자 활동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대선 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이 어떠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대선이 진행되던 그 기간 중에 미국 시장의 주가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올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먼저 보실 내용은요. 미국 대선 기간 중 미국 주가의 흐름입니다.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미국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 임기 4년 동안 주가의 상승폭을요. 1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재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를 비교를 해보면 재임 기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폭은 커졌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부임한 이후에 첫 번째 해에 에는요 주가의 상승률이 7.7%에 불과했는데요. 네 번째 해, 즉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무려 9.1%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아직까지 2020년 올해에도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요. 마지막 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1월부터 9월 사이가 아닐까.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만 딱 뽑아서요.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연도를 모두 평균을 내보면요. 1월부터 9월까지는 8% 정도밖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4분기 10월 달부터 선거가 있는 날까지 살펴보면 무려 주가가 31%나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던 2000년 대선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해만 살펴보면 대선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그 이전 기간의 주가 상승률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빅스 지수랑 주가 변동성이 선거가 있었던 해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2004년, 2012년, 2016년 이렇게 세 번의 대선이 있었던 해에 빅스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일, 11월 4일, 11월 1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의 공포지수는요. 통상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빅스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요. 빅스 지수가 굉장히 급락하는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의 볼라틸리티, 변동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다가 선거가 막상 끝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는 보통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그게 위로 올라가건 아래로 내려가건 주가의 변동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막상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그러면 이번 2020년 대선 기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현재 공포지수가요.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스 지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빅스 지수라는 것은 S&P 500의 옵션 가격이 있잖아요. 이 옵션 가격이 향후 30일 동안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옵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에 투자가 몰리게 되고요. 그러면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면 빅스 지수가 역시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요.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마켓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11월 초에 이 빅스 지수가 39를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는 과거 대선이 있었던 해에 10월 말 11월 초에 빅스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옵션 마켓의 움직임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다른 해들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016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볼라틸리티 지수는 1.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볼라틸리티 지수라는 것은 1.0이 평균이고요. 1.0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초에 지금 변동 지수는요. 5.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평균적인 변동성보다 지금 5배 넘게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빅스 지수 그리고 변동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기 마련인데 올해는 유독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11월 초에 만기가 되는 옵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향후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브지에서 말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가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의 키포인트는요, 얼마나 선거의 그 투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00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그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때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5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5주 동안 대선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S&P 500의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브지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건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미국 증시의 주가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 투자자잖아요.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살펴봐야겠죠. 미국 대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때로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요, 때로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미국 주식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5년, 20년까지 계속 오랫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은 우리가 참고사항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요, 대선 전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차기 대통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차기 대권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러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요, 당선자별로 누가 당선됐을 때 어떠한 종목, 어떠한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은지 이 종목을 학습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현지의 경제 관련 아티클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10가지의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 방송은요, 바이든이 당선할 때 우리가 보유해야 할 종목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방송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종목의 분석 내용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방송을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투자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알고 투자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0개 가까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투자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